네, 여기까지 기숙사나 감리사의 자격증의 이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맞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정보처리 기술사나 이 감리사 자격 시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사나 감리사 이미 인터넷에서 한 번씩 찾아보셨겠지만 인터넷만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처리 기술사입니다. 여기는 응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4년 이상 실무 종사하면은 응시 요건이 됩니다. 이제 산업기사나 기능사인 경우에는 여기에 1년씩 추가가 되고 그래서 5년, 7년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4년제 졸업하신 경우에 이때는 6년 이상 실무 종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제, 2년제 이렇게 되면 이제 7년, 8년 이렇게 늘어나고요. 네, 정보처리 기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보처리 기술사라는 종목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제 주관을 해요, 이 시험은. 근데 여기 공단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큐넷이라고 하는 이제 이 페이지가 있고요. 거기서 찾아보시면 정보처리 기술사라는 종목명이 없습니다. 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정보 관리와 컴퓨터 시스템 응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정보 처리는 뭐예요? 네,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네, 전체 아까 80여 개의 이 산업 종목에 거의 뭐 5만 명 이상의 기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전체 기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그런 법정 단체가 있습니다. 기술사회 앞에 이제 한국 붙여서 한국기술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술사 전체에 대한 자격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법정 단체이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종목 분야가 80여 개로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유사 분야들을 합쳐서 분회를 만들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정보관리하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의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이 기술사들을 합쳐서 하나의 분야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정보처리 기술사입니다. 네, 이제 좀 정보처리 기술사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네, 이게 정보관리 기술사하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었구나. 네, 이렇게 이제 아셨죠? 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정보처리 기술사라는 종목이 있는 줄로 아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보관리 기술사하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그러면 어떻게 이 구분해서 누가 시험을 보나요? 하는 건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시험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1년에 시험은 3번 치러집니다. 그런데 3번 다 치르는 게 아니고 정보관리 기술사는 3번 치릅니다. 근데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2번만 치릅니다. 네, 이렇게 3번 치르냐, 2번 치르냐라고 하는 그 횟수는 이 종목에 대한 기술사를 실제 이 쓰이는 각 부처라든지 이 산업계에서 수요, 얼만큼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정합니다. 그래서 정보관리 기술사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시험 회차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많이 배출하려고. 근데 이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이제 적다라고 파악이 돼서 이제 2번만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 일정은 통상 2월 초 또는 1월 말, 그리고 5월 중순, 그리고 8월 또는 빠를 때는 7월 말 이렇게 해서 해년마다 조금씩 일정이 바뀌긴 합니다. 그런데 대충 2월, 5월, 8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 응시료는 필기 뭐 한 6만 7천 원, 실기 8만 7천 원 이 정도라고 하네요. 이제 실기하고 필기에 대한 소개는 또 뒤에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보관리 기술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 출제 경영 이렇게 되지 정보관리에 관련된데 실무 경영, 뭐 정보관리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 시험 과목을 한번 볼까요? 정보의 구조, 수집, 정의 이렇게 막 돼 있어요. 이것도 읽어보면 알 듯 모르겠어요. 나중에 시험 종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때 좀 클리어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검정 방법은 필기하고 실기로 나뉩니다.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일 글씨당 100분 총 400분 본다 이렇게 되면 400분이니까 1교시부터 4교시 4번을 본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기는 구술형 면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30분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기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그리고 실기는 100점 만점 60점 이상 똑같습니다. 이제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시험 정보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는 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거를 봐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학습 방법 때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더 클리어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1교시, 2교시, 주로 1교시형, 2교시형 이렇게 저희가 이제 편의상 부릅니다. 앞에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단답형, 주관식 논술형. 자, 이게 무슨 의미냐? 1교시 시험이 바로 단답형입니다. 단답형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단답형 문제 내고 문구 하나 쓰면은 될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 시험 문제 자체가 짧아요. 그리고 2교시부터는 시험 문제 자체가 이렇게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용어형 문제 또는 이 2교시부터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단답형, 이게 이제 주관식 논술형이에요. 네, 그래서 1교시형과 2교시형으로 나뉘고요. 2교시, 3교시, 4교시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1교시는 이런 형태로 용어를 물어보는 시험이고, 그리고 1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10문제만 풀면 되고, 3문제를 제낄 수 있습니다. 문제의 분야가 IT 전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서, 시험 수험성에 따라서 유불리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원하는 문제 10문제 고르고 나머지 3문제를 버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3문제 출제내고 10문제를 푸는데, 답안지를 14페이지짜리 한 권을 매 교시마다 줍니다. 그러면 14페이지가 A4 사이즈보다 약간 크고요. 거기에 22줄의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용어형은 한 문제당 한 페이지 약간 넘는 분량으로 그렇게 되면 한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정도 쓰겠죠. 여러분 여기 단답형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10문제를 한 페이지 이상 해서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정도 쓰는 시험이 이제 1교시 이거고요. 2교시부터는 이렇게 기다란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6문제 중에 4문제를 고르고 2문제를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4문제를 푸는 거고요. 4문제를 푸는데 똑같이 1교시처럼 14페이지짜리 한 권 답안지를 줍니다. 이 답안지에 10페이지 이상을 이제 쓰시는 걸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 하나당 2페이지 반에서 3페이지 정도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게 됩니다. 1교시는 한 문제당 그러니까 10문제를 보니까 한 문제당 10점 만점 10개를 다 풀었을 때는 10점 곱하기 10문제니까 100점이 되죠. 그래서 교시당 100점이고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다 하게 되면 400점이 실제 산술적으로 매겨진 점수입니다. 그런데 실제 채점위원이 세 분이 들어가요. 세 분이 들어가서 각각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분이 채점한 내용을 그대로 합산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산술적인 채점 점수의 총 점수는 400점 곱하기 세 분 채점위원 그러면 3, 4, 12, 1200점이 되게 됩니다. 1200점에 아까 이제 60점 기준으로 합격이잖아요. 그러면 1200점 기준으로 60% 이렇게 되면 720점. 산술 채점 점수가 산술적으로 720점 이상이 되면 합격 점수가 되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채점위원이 세 분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채점위원 한 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이 들어가서 채점을 하게 되면 각각의 관점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것들의 산술 점수, 산술 합계와 그리고 평균 점수 방식으로 시험을 넘게 하게 되면은 좀 공평해진다는 그래서 합리성을 어느 정도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시험 진행 상황에 있어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
2019년 이후에 갑자기 합격자가 확 증가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이시죠? 네, 이게 확 증가한 이유가 아까 제가 앞에서 시험을 1년에 3번 본다 정보관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정보관리도 2번씩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플러스 1회차를 늘려서 3번을 보게 된 게 2019년입니다. 그만큼 정보관리 기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이제 이유이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한 번 더 보기 때문에 합격자 수가 절대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40명 내외로 합격하던 이게 지금 120명 이상 막 합격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3년에 걸쳐서 100명씩 뽑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300여 명이 급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다시 60명, 49명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24년 비슷한 패턴이에요. 공부를 그동안에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이때 합격을 못 하시고 계속 장수생이 되어 있다가 이분들이 되어 있때 다 합격해서 적체 부분이 해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3번 보더라도 이제는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합격자 수가 옛날처럼 되돌아가는데 3번 이제 보면서 이렇게 된 거는 그만큼 오래 이제 공부하시거나 실력이 좋으신 분들 어느 정도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50세 이상 합격자 분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위에 지금 빨간 곡선 부분들이 지금 이 색깔을 칠해놓은 분이 50세 이상 합격자들이에요. 과거에 보시면 50세 이상 합격자들이 없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래쪽 보시죠? 여기 회색이 얇다가 회색이 막 두터워지죠? 이게 뭐냐면 3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합격자 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40대 전후로 시험을 보다가 이제는 50대 이상도 응시하시고 그다음에 일찌감치 30대부터 준비해서 응시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도 막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많은 연령대에서 이제는 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이게 이제 주관식 소수령 시험이다 보니까 또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 색깔 칠해진 거 보시면 녹색 부분 45세, 49세 녹색 부분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거기에다 50세 이상도 엄청 많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셔도 전혀 도전에 문제가 없는, 무리가 없는 이런 시험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경험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 40세 정도는 돼야지 이제 조직 내에서 길서 시험 볼 때 30대 분들이 보시면 건방지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찌감치 준비하셔도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IT 업계가 많이 변했고요. 기술 변화가 굉장히 또 빠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젊은 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잘 적응을 하고 계셔서 또 이런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9년도 이제 이 응시 현황이고요. 이제 필기 응시하고 필기 합격하는 거 이제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 이렇게 대거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률이 좀 전체적으로 이제 낮고요. 필기시험 준비 기간이 그만큼 좀 뭐 요즘 한 2년 이상 준비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필기시험 합격하고 이제 실기시험, 아니, 면접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합격률이 거의 70%대여서 이때는 이제 예, 크게 무리 없이 다들 합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응용에 관한 실무 경험, 시험 과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관한, 요거는 조금 더 여러분한테 익숙하시죠? 검정 방법, 필기, 실기 앞에서 설명한 정보 관리하고 같습니다. 합격 기준, 똑같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기준에 대해서 상인공에서 보여주는 내용 보시겠지만, 뭐 이분도 뒤에서 이제 학습 과목 가지고 따로 또
좀 더 명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교시 영어형이라고 말씀드린 패턴 똑같습니다. 2교시 주관식 서술형 길게 나오는 문제 패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르는 방식은 컴퓨터 시스템 응용이나 정보 관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 수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19년도에 아까 정보관리가 2회차에서 3회차로 연간 시험을 3번 보는 것으로 이래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19년, 20년, 21년 이때 급격하게 합격자 수가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바로 왜 그런 거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나 정보관리 시험 이제는 공부해야 될 과목이 동일합니다. 다만 과목에 따라서 출제 비중이나 난이도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보관리 시험 회차 수가 늘어나니까 컴퓨터 시스템 응용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컴퓨터 시스템은 응용은 2번만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기술사 시험에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시험이 없습니다. 근데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5월 달에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관리 시험을 보셔가지고 정보관리에서 합격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에 응시를 안 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응시자 수가 급격하게 줄고 합격자 수도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만 50세 이상 응시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정보관리하고 똑같은 추세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최근 10개년 이제 응시 현황 필기 시험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19년부터 급격하게 응시자 수도 줄어들고 합격자 수도 줄어들긴 했지만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합격률은 엄청 높아집니다. 네.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사 응시자 수가 적은 반면에 합격자를 오히려 그만큼 안 줄이고 많이 낸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사 준비하시면서 버티신 분들은 좀 더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었겠죠? 네, 필기 마치고 실기 시험 보시면 마찬가지로 70% 이상 합격을 하시는 거는 정보관리 시험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술사 시험 말씀을 드렸고요. 정보 시스템 감리사 시험으로 이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시스템 감리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고 말씀드린 그 법의 이름이 바로 전자정보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정보법에 예, 행정기관의 장은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 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의무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감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이렇게 됐으니까 공공사업들은 의무적으로 감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딱 보이시죠? 네, 감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게 이제 감리원의 감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앞에서는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이 길상 관리를 했는데 시험 주관을 했는데 시험 주관처가 감리사는 니아라고 부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니다. 과거에 이 기관의 이름은 한국전산원이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 있는 정보와 이제 추진하는 전문 이제 기관입니다. 그래서 준정부 기관이고요. 법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응시 요건이 마찬가지로 있는데 여기 이제 선언적으로 기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사는 아까 말씀대로 그 정보시스템 수업감리원을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그냥 받아요. 그래서 기술사가 굳이 정보시스템 감사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사 자격 가지고 있으면 실무 경력 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4년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사가 감리사 응시요건보다는 조금 더 쉬워요. 낮아요. 그래서 실무 경력을 강조하는 게 좀 감리사 시험의 특징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사학위 취득하면 실무 경력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기사 자격이라고 하니까 기사 자격이 뭐냐? 정보 처리, 기사. 당연히 되고요.
전자기상기 주주응용, 정보보안기사,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렇게 이제 기사 자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건 한번 이제 가지고 있는 자격증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보시스템 감사 자격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네, 그래서 필기 시험이 4월 중순에 이제 보고요. 원서 접수는 3월에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 감사 홈페이지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니아, auditor.nia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고요. 네, 그리고 시험 과목은 5과목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객관식으로 이게 이제 주관식 아닙니다. 객관식입니다. 사지선다형. 그리고 문제가 120문제 나오고요. 시험 시간이 120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소도 아예 한양공업고등학교 딱 이렇게 한 군데로 지정이 돼 있어요. 기술사 시험은 80여 개 종목이 다 같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전국의 이 고등학교들을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 찾아서 이렇게 접수를 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보시스템 감사는 저희 IT 분야만 감사 자격증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양 공고 딱 정해놓고 여기서 계속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필기 시험 이후에 이제 성적 발표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요. 이제 4월 26일에 봤다라고 하면 이제 6월 9일 이렇게 해서 약간 2달 약간 안 되죠? 예, 한 달 반 정도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기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제 추가적으로 또 받아야 감사 시험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은 면접 전형으로 넘어가고요. 자, 필기 전형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인자 해서 40점 미만이면은 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점 이상인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40등까지만 뽑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보고 40명만 뽑는 시험이니까 기숙사 시험하고 지금 비교해 보시면 아, 네. 감사 시험도 만만치 않다. 다만 시험 준비는 좀 쉬워요. 사지선다니까.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기숙사 시험이 유리할지 감사 시험이 나에게 유리할지 약간 헷갈리시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 시험이나 기숙사 시험이나 공부해야 될 범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서 대부분 감사 시험 접수를 해서 감사 시험을 또 보세요. 네, 그래서 기숙사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감사 시험도 보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숙사 시험 합격 전에 감사 시험을 먼저 합격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감사, 요거 진행하셔서 감사 시험 자격증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숙사 시험 계속 보시면 됩니다. 네, 해서 이제 면접 전형 합격하고, 나면은 그럼 이론 교육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론 교육 끝나면 다시 실무 교육을 또 받습니다. 여기까지 다 합격을 해야 감사 자격증을 교부를 하는데요. 이 감리사 자격증만 가지고서는 감리를 하지 못합니다. 감리를 할 때는 수업 감면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교부를 받고요. 네, 요거를 이제 정보시스템 감리협회에서 이 교육을 다 주관을 해요. 그래서 수업 감면증을 같이 받게 됩니다. 수석 감면증을 왜 확보를 하느냐? 감리 그 영역을 받아서 이제 감리를 들어가시면 보통 뭐 짧게는 일주 뭐 이렇게 들어가시고 길게는 2주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런데 보통 7명에서 8명 또는 많게는 12명 이상 들어가시거든요. 이때 감리 이 과업의 PM 역할 이제 수석 감면이 이 PM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총괄 감면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수석 감면증을 감사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길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이 실무 교육을 바로 들어가요. 이 앞에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실무 교육을 받으시면은 수석 감면증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괄 감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감리사 준비를 뭐 별도로 하시더라도 길사 시험 준비하시면서 그냥 수업감면증까지 따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기술사는 1년에 3번 응시 기회가 있고요. 감리사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사지선다라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감리사 시험도 한번 봐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그 감리 및 사업 관리 과목별로 내용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공학 이렇게 예, 감리사 접수하는 오디터 사이트에 가면 전부 다 이렇게 공지를 해놓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네, 그리고 네, 시스템 구조, 네, 보안 이렇게 5개 과목이에요. 보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25개 문제가 출제되고요. 보안은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꽈락이 없는 상태에서 40등까지. 그런데 응시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갑니다. 1000명 중에 40명 뽑는 시험이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그럼 몇 점을 맞아야 됩니까? 예, 평균 78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씩 이제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뭐 76.5점 내려오기도 하고요. 예, 또 시험 난이도가 약간 낮아지면 그러면 뭐 79점, 80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술사 감리사 시험에 대해서 전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